안녕하세요. 고민 들어준 작가 나영채입니다. 오늘은 부의 인문학 이 책을 가지고 리뷰를 할 건데요. 이 책은 브라운스톤, 지은이가 브라운스톤이고 이름은 우석, 우석이라는 별칭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시고 있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재테크 초창기 때 결혼 비용까지 아껴서 마련한 500만 원을 50억으로 만들었다가 고스란히 날리고 분당 아파트를 상투에 사서 큰 손해를 보기도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단련을 해서 우량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해서 재기에 성공해서 지금 40대 초반에 은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시절부터 자유를 꿈꿔오던 그는 돈이 만들어주는 자유와 가치를 만끽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네요. 프롤로그, 거인의 어깨에 올라서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 내용이 있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면 돈의 길이 보인다.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대다수 사람들이 간단한 원리조차도 모른 채 행동한다. 부동산을 사고팔고 주식을 사고파는 오늘의 이야기가 수십, 수백 년 전 경제학자, 철학자의 연구 속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말이다. 몇 년간의 고생 끝에 돈과 시간을 낭비한 끝에 깨달은 결론이 이미 경제학자들의 책에 나온 몇 줄 조언에 불과했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면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바보짓을 했는지 깨닫고 후회하지 않겠는가. 원리도 모른 채 열심히만 하면 빨리 망할 뿐이다. 거인은 어디에 있나? 책 속에 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모든 학자를 우리는 언제든 만날 수 있다. 그들의 통찰력을 빌려서 투자를 한다면 훨씬 쉽게 큰 그림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지금 이제 사회초년생 분들은 정말 재테크를 어떻게 할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아직 많은 돈으로 투자하기에 적당한 나이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내에서 잃지 않고 정말 빨리 부를 이루는 방법을 알고 싶을 텐데 그 방법들을 이미 거쳐간 현인들은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어떻게 실패를 봤는지 이런 것들이 이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도 있네요. 주식은 어떤가? 주식시장에서 남보다 높은 수익을 얻으려면 남들이 하지 못한 어떤 일을 해야 한다. 시장이 미처 알지 못하거나 평가하지 못한 가치를 남보다 먼저 알 수 있을 때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비밀은 바로 남과 다른 해석 능력에 있다. 같은 정보를 가지고도 해석 능력이 달라야 한다. 남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 오나? 바로 독서에서 나온다. 나의 경우도 좋은 투자는 인문학적 탐독에서 나온 경우가 많았다.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을 익혀라. 저축만으로 부자 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A가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알았다면 진작 적당한 빚을 얻어 집을 샀을 것이다. 나는 월급쟁이가 적금 들어서 부자가 된 경우를 보지 못했다. 전략과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부자가 되기엔 충분하지 않은 것이다. 대다수 한국의 부자들이 어떻게 부자가 되었는지 아는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열심히 저축해서 부자가 된 사람은 몇 안 된다.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올라서 부자가 된 경우 빼면 정말 몇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 당신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업해서 또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해서 받은 월급을 아끼고 모으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최고 임원직까지 승진한다면 가능하겠지만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전략과 저축에만 매달리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모으는 것은 부자가 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부자가 되려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는 것 외에 부동산과 주식 투자를 잘해야 한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하려면 우선 먼저 자본주의의 게임의 법칙을 알아야 한다. 인플레이션 개념을 또 여기서 설명을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이 득을 보게 된다.
실질 구매력이 높은 현재에 빌려서 실질 구매력이 떨어진 후일에 갚으면 되니까 앉아서 돈을 버는 것이다. 돈을 빌려서 실물 자산인 부동산에 투자한 사람은 더 큰 돈을 벌게 된다. 시간이 지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고 빚 가치는 떨어지게 마련이니 말이다. 바로 이런 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네. 1971년에 지어진 여의도 시범 아파트 18평은 당시 분양가가 220만 원이었다고요. 지금 시세는 9억 5천만 원이다. 47년에 비해 448배 올랐다. 굉장하죠. 시간은 절대로 화폐 보유자 편이 아니다. 이게 자본주의 게임의 법칙이다. 네, 그러면 부동산 편과 주식 투자 편이 나뉘어 있는데요. 일단 저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읽어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주식 투자에서 큰 돈을 번 대부분 사람들은 소수의 종목에서 대박이 났다. 투자하는 종목 모두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아니다. 피터 린치 역시도 이런 주장을 했다. 그는 꽃을 꺾고 잡초에 물을 주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오르지 않는 종목에 더 투자를 해서 물을 타는 행동을 하지 말고 오르는 종목에 집중해서 투자를 해라는 그런 조언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지금까지 내용을 요약하면 빌프레도 파레토는 파레토 최적을 통해서 강제적 소득 재분배로는 결코 사회 전체의 효용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것을 증명했다. 20대 80의 법칙을 활용한다면 상위 20%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수익률 면에서 유리하다. 실제로 국내 지역별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비교한 통계에서도 이 사실은 확인되었다. 주식 투자자라면 분산 투자 후에 소수 상승세 종목의 수익률을 극대화해야 큰 돈을 벌 수 있다. 전체 종목의 20%가 전체 수익률의 80%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파레토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또 주식, 부동산 투자 방법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네. 그 밖에도 정말 엄청 인사이트가 정말 생기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 사회초년생분들이 어떤 종목을 뭐 계속 누가 찍어주고 그 종목에 대한 분석만 하면은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거시적인 시각으로 해석을 한 책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통찰력이 생기고 좀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투자를 보는 시각이 좀 점차로 확대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 거시적인 안목과 통찰이 있는 안목은 뭐 사회 초년생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투자자라면은 필요한 안목이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또 추천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러 번 이 책을 읽고 정말 감탄을 하고 그리고 제 투자 방법에도 적용을 시키고 응용을 하고 있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 가득, 사랑 가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